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금융주와 소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VMH의 주가는 중국 수요 감소로 인해 급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우주 및 방위 부문에서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인텔 인수 여부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SML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의 자리를 SAP에 내주었습니다. 아마존의 최초 컬러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 컬러소프트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최고 인사 책임자인 캐롤 서피스가 회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엑스에너지 및 도미니언 에너지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금융주와 소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 하락을 회복하며 300포인트 이상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8%와 0.47% 상승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월가의 기대를 초과하는 실적 발표로 6.5% 급등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긍정적인 실적과 4분기 전망 발표로 12.4%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형 기술주에서 자금을 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금융주와 소형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셀 2000 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주는 조정을 겪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연말까지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미국의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지표 발표 등 주요 경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VMH의 주가는 중국 수요 감소로 인해 급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CEO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세계 부자 랭킹 1위에서 5위로 떨어졌으며 그의 자산은 약 37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LVMH의 패션 및 가죽 제품 부문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3분기 매출이 16% 하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소비 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LVMH는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LVMH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과 프랑스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LVMH의 콘약 브랜드인 헤네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도 정부는 적자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아르노는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우주 및 방위 부문에서 전체 인력의 7%에 해당하는 최대 2,5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부문이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버스는 강제 해고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중반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에어버스는 우주 프로그램의 높은 개발, 비용과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9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지난 6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퀄컴은 인텔 인수 여부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과 미국 중국 관계가 인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퀄컴과 인텔의 결합은 미국 및 글로벌 반독점 규제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국이 중요한 시장인 두 회사의 결합은 정치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텔은 2022년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하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텔은 자사 프로그래머블 칩 사업부를 독립적인 사업체로 분리하고 주식 공개나 투자 유치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인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퀄컴의 인수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SML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의 자리를 SAP에 내주었습니다. ASML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연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낮췄으며 3분기 주문량도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ASML의 시가총액은 600억 유로 이상 감소했고 주가는 26만에 최대폭인 16% 급락했습니다. 반면 SAP는 올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가가 52% 상승하며 시가총액 2,61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SAP는 AI 통합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초 컬러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 컬러 소프트를 공개했으며 가격은 $280로 10월 30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LED 기술을 활용해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했으며 기존 킨들보다 더 짧은 8주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아마존은 이전에 이잉크 기술을 이용한 컬러 모델 개발을 시도했으나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새로운 킨들, 스크라이브와 종이책처럼 읽을 수 있는 7인치 화면의 새로운 페이퍼화이트 모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킨들 스크라이브는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를 사용해 메모를 작성하고 이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요약해주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전자책 리더기 시장에서 7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팬데믹 동안 도서관 폐쇄로 인해 전자책 수요가 증가하며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애플의 최고 인사 책임자인 캐롤 서피스가 재직 2년이 채 되지 않아 회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서피스는 2023년 매드트로닉에서 애플로 합류해 인사, 포용성, 다양성, 채용 등을 담당했으며 약 16만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애플의 경영진 변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말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인 루카 마에스트리가 직책에서 물러나며 부동산 및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또한 비전 프로 개발을 주도한 댄 리치오와 조달 책임자 댄 로스케스, 앱스토어 책임자 매트 피셔도 곧 회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엑스에너지 및 도미니언 에너지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SMR 프로젝트에 $5억 투자하고 2039년까지 미국 내 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직 미국 내에서는 상업용 SMR이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존 외에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 충족을 위해 원자력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